미국 날짜로 2022년 3월 2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하고 놀라운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윤석열 씨의 육성도 같이 공개가 된 그런 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까지 오른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신랄한 평가를 내린 윤석열 씨 자신의 목소리, 이 육성 파일을 썬데이 저널이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하는 이런 뉴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3월 3일이고 썬데이 저널은 미국에서 시사를 주로 다루는 그런 매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썬데이 저널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이 썬데이 저널이 맹활약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 이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윤석열 검사의 목소리인데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 대목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육성 파일은 전체 4시간 정도, 4시간이 좀 넘는 그 정도의 분량이고 언제적에 이것이 녹음이 됐느냐 하면은 윤석열 씨가 최순실 특검 수사팀 특검에 있을 때 근무했던 그때를 전후해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때의 육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육성 파일에 윤석열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를 지내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아주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지 또 인간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왜곡돼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쁜 부모가 무엇인가? 나쁜 부모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따져보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나쁘다. 이 나쁘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가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나쁘다고 판단한 부모가 있으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나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운명 결정론처럼 가는 것이죠. 이 나쁜 부모,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은 다 노예다. 그들에게 어떤 다른 소질이나 다른 가능성을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남에게 대단히 가혹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든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부는 나쁜 부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위공직자를 지낸 사람들은 모조리 나쁜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검사였으니까 박근혜 정부는 예를 들면 유죄, 범죄자 정부이고, 거기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다 범죄자 자식들이다. 이제 이런 본인의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는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박근혜는 직업이 재단인 사람이다. 뭐 사단, 재단 이러죠. 그 일정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재단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업이 재단이다.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보고 있다. 유경재단, K스포츠재단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저널에서는 이 뉴스도 싣고 또 윤석열 검사의 육성 파일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썬데이 저널이 충격적인 대화의 주요 부분만을 편집해서 웹사이트에 올렸다. 썬데이 저널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니까 혹시 리마연에서 이번에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이 이 육성 파일을 듣게 된다면 미리 알아둘 것이, 주요 부분을 썬데이 저널이 편집해서 올린 것이다. 그거는 쭉 연결된 것이 아니고 시간 순서가 반드시 과거에서 현재로 정돈이 돼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앞뒤를 연결하는 것은 그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리마연이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서 감안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지식이죠. 그 다음에 그 해당 파일에는 제보자의 음성을 변조한 채로 올렸다 이랬습니다. 그 제보자의 음성이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조금 복잡할 정도로 바꿔서 올렸다. 다만 윤석열 검사의 목소리는 그대로 올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사가 가까운 지인들하고 공식 석상이 아니라 사석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들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 저널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선거 기간에 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과거 음성, 후보가 되기 전의 그런 음성을 썬데이 저널이 단독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이제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이 음성이 본국과, 여기는 이제 미국이니까 이 대한민국과 그곳은 또 미국입니다. 이곳 교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음성을 공개한다. 이제 공익을 위해서 공개한다 하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피해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대선 후보들에게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자신이 좀 지탄을 받는 그런 자기의 친지를 위해서 변호를 했다. 그런데 그게 변호사로서 그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거는 나의 권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이나 또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양식 있게 리걸 마인드에 맞게 그렇게 했느냐를 국민은 따지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권한이 있으니까 무조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강제 조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이 외면을 하는 것이죠. 물론 법적인 책임은 또 변론으로 하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부터 보면은 사실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오너들 이런 사람들 또 큼직한 사건들 계속 윤석열 검사의 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서 했는가? 아니면 법 이외의 다른 곳하고 연결이 돼가면서 했는가? 아니면 본인의 성격이 그 소위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자기의 칼처럼 휘둘렀는가? 이제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좀 편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검사가 그거 하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똑같은 기준을 이재명 후보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봐주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봐주자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봐주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썬데이 저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직자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 파일을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뇌물죄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이제 박근혜는 버리는 카드다. 이제 이런 말을 중간 제목으로 뽑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최순실 특검 전에 이제 특검이 개시되기 전에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총장을 비판했다. 김수남 총장은 얼마 전에도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김수남 총장을 검찰에서 뇌물로 엮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면 특검까지 갈 것도 없다. 이러면서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데이 저널이 비판하는 것은 여기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 수사를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이미 이거는 뇌물죄다. 이렇게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를 하면서 유죄 추정을 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죄 추정을 하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할 때 무죄 추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끝없이 이 사람이 결백하고 무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왠지 너는 뇌물을 받은 인간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변명을 한다든지 또 사실은 이랬다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수사가 애초에 불공정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죄 추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검사는 자기가 유죄라고 판단한 피의자에게 유죄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된다는 아주 특이한 강박관념적인 정의관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깨끗해질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런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유죄 추정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수사의 목적이 증거를 가지고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게 돼 있죠.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척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 뇌물죄다. 이러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숨을 쉬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그 사람이 눈길을 주는 것도 뇌물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검사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검사가 될 만한 그 두뇌 능력을 가진 법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유죄의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피의자가 본인을 변호할, 방어할 기회를 포기하거나 그것이 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잘못된 수사로 갈 수 있고 그게 유죄의 증거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길로 끝없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강도다. 이런 말을 하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은, 검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유죄 추정을 하고 들어가는 검사였다 하는 이 보도는 아주 심각한 그리고 중대한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 육성 파일의 이제 그 녹취 내용입니다. 이제 수사를 해 나가면은 지금 수사 아직 안 했죠.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요. 기자들이 추측만 했지.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그때의 사건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기자들이 추측만 했지 수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하는데 그 사건을 검찰이 다 맡아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까지 갈 거 뭐 있나? 그러니까 특검까지 갈 게 없고 검찰에서 이걸 다 해야 한다. 뭔가 그 일 욕심인가 아니면 공을 검찰에서 세우고 싶은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제 윤석열 검사의 말입니다. 할 때 좀 잘해서 그러니까 수사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어도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수사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보면 별건 수사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엮자고 합니다. 뇌물로 엮어야 한다. 엮어 넣으면 된다. 수사는 엮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김수남 총장이 TK잖아. 아주 지역색을 갖고 앞에서 나쁜 부모의 자식은 나쁜 인간이다 했듯이 김수남 총장이 TK다. TK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멸차게 못한다.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넣는 거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수남 총장이 TK 출신이라고 비판을 하는 게 박근혜를 버리지 않았다. 박근혜를 확 잡아서 엮어 넣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 이 내용상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버리는 카드인데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버리겠다고 합니다. 박근혜를 조짐으로써 박근혜를 조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김수남 총장이 TK 사람이어서 그 대구 경북 사람들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한테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자극을 하지 않고 좀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그런 고려를 좀 하지 않았나 싶다. 자기가 보기에는 뇌물로 확 엮어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김수남 총장이 TK 사람이어서 그곳 민심 혹은 그곳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포기하거나 그들을 납득시킬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비협조적이고 한 이런 것들을 그냥 봐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분리를 했으면, 이제 그러면 최순실 씨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해서 들어갔었겠죠. 이제 아마 그 부분이 김수남 총장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전후 사정을 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그렇지도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세게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권력은 TK 보수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TK 보수 세력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떼게 만드는 분리를 하려고 한 거다.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뇌물로 넣어 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 대통령 자리 내놓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면은 조사도 안 받고 이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거든. 그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많이 들어봤죠? 아주 그냥 자신에 넘쳐서 본인이 혼자서 세상 일을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말투가 이 음성 파일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진술 다 받아 가지고 엮어서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대통령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박근혜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뇌물로 엮지는 못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김수남 총장이 TK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특검 몫으로 넘기면서 이제 검찰은 이제 이걸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닌가. 그 윤석열 검사의 말투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 이런 잡소리를 넣고 문장이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전에도 녹취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 TK인 김수남 총장이 뇌물로 엮어 넣어버리지를 않고, 그리고 또 TK의 보수 세력들, 국민들을 좀 달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확 덮쳐서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는 결국 이걸 특검까지 오니까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 넘기면서 검찰은 할 만큼 했다. 제대로 안 했다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를 엮어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이 됐으면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건을 맡았으면 검찰에서 뇌물로 엮어서 확 집어 넣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말이 윤석열 검사의 우리가 귀에 익은 그 말투가 이 문장으로 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야당에다가도, 이게 이제 민주당이 됩니다. 결국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있죠. 하는 거 봐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다가 검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할 테니까 우리 검찰이 하는 거 봐라. 어떻게 엮어 넣고 어떻게 잡아 넣는지. 우리가 뇌물죄로 엮어 넣어서 대통령 쫓아내는데 그걸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로 엮어 넣겠다. 처음부터 유죄 추정을 했고 검찰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 놓고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혹은 뭐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이 공을 검찰이 세웠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데이 저널이 이제 이런 해설을 합니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업이 재단이라고 표현을 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과거 영남대학교의 재단 이사장, 유경재단 이사장을 했던 것에 이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재단을 만들어서 뇌물을 받았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증명이 되지는 않았죠. 그냥 그 법논리로 엮어서 넣었는데 윤석열 검사는 단언을 합니다.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뇌물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빼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다. 유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녹취록 부분을 봅시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거 여기서 안 끝나겠는데 나는 그거 벌써 재단법인을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더라고. 뇌물을 재단법인으로 받아 먹었구나. 원래 박근혜가 재단하는 사람이잖아.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걸 딱 보니까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가 뇌물을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받아 먹었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지더라. 자기가 그림을 그려갖고 그려지면 그때부터 잡는 게 윤석열 검사였구나. 유죄 추정이 맞죠.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을 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 이걸 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게 부담이 많다. 결국은 그 부담이 문재인 정부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탓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합니다. 사실은 황교안이 잘못한 게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주고, 연장 안 해줬죠. 검사 파견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리를 특별검사가 이게 놔뒀어야 한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했다. 그래서 나쁘다고 지금 비난을 한 겁니다. 그거를 검찰로 끌고 온 것 자체가 이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안 출신이어서 이걸 몰라서 이게 이렇게 처리되는 걸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더 시간을 늘려주고 검사를 많이 파견해 줬으면 특검이 구속시킬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문재인 정부가 손에 피 안 묻히고 미리 잡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수남 총장이 뇌물죄로 엮어서 잡아 넣었으면 대통령 아주 간단히 잘라낼 수 있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주고 검사를 추가 파견해줬으면 특검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방해를 해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아주 비판을 하는 거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손에 피를 묻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은 하는데 문재인한테는 그런 구속을 했다 하는 나쁜 그런 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남게 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윤석열 검사가 세상을 보고 자기가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구나 하는 것이 좀 보이죠. 좀 더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표면화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지금 나왔을 때 국민은 윤석열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경력이 우수한 검사 아닙니까? 적폐 수사의 대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탄핵을 저지하려고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다뤘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편은 윤석열이라고 눈먼 보수들은 박근혜가 죄가 없느냐, 죄 있어서 잡아낸 거 잘했다. 윤석열 검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옳은 소리만 하더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보수든 아니든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또 눈이 멀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이 밝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고 한 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인가? 리마연의 그 지난 방송에서도 다루었듯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법 절차가 일종의 고문으로 그렇게 작동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혐의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시종일관 정치적인 어떤 그 가해 행위를 했다. 정권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